뭐 지금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어차피 지금 앞에 해주신 말씀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럼 이제 이런 소셜 게임들이 어떻게 보면 VR에서 가장 적합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VR에서 그러니까 VR 산업 활성화에 대한 이슈가 지금 뭐 미래고 뭐 문화고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서로 연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의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처음에 보시면 이제 VR에 대한 이슈도 지금 엄청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시장의 성장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딱 드러나게 뭐 플랫폼이 만들어진다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이나 애플은 사실 약간 VR에 대한 보수적 입장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구글이나 애플이 아닌 이제 오큘러스나 바이브 같은 이제 이런 어떤 새로운 쪽에서 지금 VR 접근하고 있고 각자 자체 하드웨어, 자체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아직은 사실 VR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이쪽에서는 사실 한다고 해도 360 영상 같은 가벼운 부분에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사실 바이브 본사가 한국에 와서 서울에 있다가 뭐 부산에 있다가 돌아다녔는데 결국 컨텐츠 수급이라든가 뭐 자기네 플랫폼을 한국에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제 발표에 쭉 나온 얘기지만 이런 가상현실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작년부터 VR 쪽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뭐 내년에는 가상현실 콘텐츠 학과라는 데가 새로 생겨서 이제 그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 뭐 개발사라든가 업체들 많이 만나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업체들하고 이제 실제 콘텐츠 개발사들 얘기를 해보면 하드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콘텐츠가 없어서 장비가 안 팔린다. 그리고 이제 유료 영상이 한계가 있다. 뭐 일회성 게임으로 안 된다. 결국 콘텐츠가 좀 더 볼륨이 있어야 되는 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실제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VR 장비들은 이렇게 상용화됐다기보다는 아직 개발 킷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고 났더니 스펙이 바뀐 경우 그러니까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스펙이 바뀌었을 때마다 어떤 레이턴시라든가 포커스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해상도 문제도 있고 시야각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 아직까지는 뭐 하드웨어가 먼저냐 콘텐츠가 먼저냐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뭔가 이제 완성되지 않은 시장, 완성되지 않은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이제 같이 조금 더 얘기드려보려면 이제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가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008년에 이제 스마트폰이 한참 이슈가 됐을 때 이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스마트폰이 이제 활성화됐던 이유 중에 그러니까 처음에 국내 이제 게임 개발사들이 대부분 이제 PC 온라인 중심이었을 때 스마트폰 이슈 됐었고 모바일 게임 나왔을 때만 해도 뭐 퓨처폰 이상 되겠냐 처음에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초기에 작은 개발사들이 스마트폰을 빨리 넘어갔을 때 의외로 이제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이 존재했었고요. 그때 또 한편으로는 그때 그게 가능했었던 거는 그 애플과 구글이 결국 iOS와 안드로이드 기반을 해서 단말이 많이 깔렸기 때문에 단말이 많이 보급이 됐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켓 표준이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활성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VR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결국 지금의 VR을 보시게 되면은 결국 하드웨어가 없고 아직 콘텐츠도 없고 결국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큘러스나 바이브 등이 지금 하드웨어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 3월, 뭐 이제 5월부터 해서 정식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은 아직까지 정식 출시국이 아니다 보니 하드웨어 상당히 제한이 있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오큘러스 같은 경우 한 600, 700달러 되는 걸 지금 한국에서 제가 통해서 구매한 게 250만 원입니다. 거의 3배 가격. 돼야지 구할 수가 있고 바이브도 지금 한 50만 원 안 되는 장비를 200 초반 줘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브가 그나마 싼 이유는 중국에 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는 분들 통해서 중국에 출장 갔다가 들고 오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과정들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랑 콘텐츠가 같이 가야 되는 이제 어떻게든 둘이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도 이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지만 최근에 VR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작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개발사들도 많이 이번에 지원도 받으셨고 또 저도 같이 이제 그런 분들 도와드리고 같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에서 한국이 VR 플랫폼 주도권을 잡으려면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VR 콘텐츠 아까 이제 게임 개발자들의 해외 유출 문제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 좀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 한국이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VR 플랫폼이라든가 VR 주도권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VR 쪽에 이슈가 되는 개발자들도 많이 이탈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아직 뭐 사실 이미
약간 하드웨어의 독점권은 저희가 상실한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도 VR 하드웨어들 이슈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한국이 그러니까 뭔가 지금 VR에 대한 어떤 결단 또는 어떤 중요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잃을 수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만약에 이거 지금 시점에서 뭔가를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단말기에 대한 배포,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전국 배포라는 표현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스마트폰은 개인 소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VR 단말기들은 개인 소유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이유는 아직까지는 단말 자체가 이제 뭐 바이브라든가 15연 바닥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럽지만 그걸 어쨌든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하는 것들이 일반인들이 지금 스마트폰 전원 켜듯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말기에 대한 어떤 확보라든가 단말기 배포 부분이 있어야지만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단말기들이 어떤 네트워킹이 돼야지만 당연히 플랫폼을 성장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해외에서도 이런 단말기 보급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시도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빠르게 뭐 개발 트렌드라든가 플랫폼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VR은 소비자보다는 개발자 또는 정말 얼리 어댑터들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정책 결단 같은 것이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렇지만 현재 정부 정책의 한계를 보게 되면 사실 이제 미래부는 이제 나이파를 통해 작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 문화부는 올해부터 이제 코카를 통해 진행을 하고 있는데 VR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그 중에서 일부 사업의 심사도 가봤지만 심사할 때마다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다들 VR 만들려고 제안서 써오시는데 하드웨어가 없습니다. 그냥 저희 뭐로 만들까를 이야기를 하는데 만들어진 결과물을 어떤 H&D, 어떤 VR 장비에서 운영하겠다, 어떻게 수익화시키겠다, 어떻게 사업하겠다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이제 뭔가 만들 수 있는 기반 기술이나 콘텐츠 제작 능력은 있는데 그것의 사업화라든가 그걸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얘기는 정부 입장에서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한 2, 3년 지난 후에 그 많은 지원분들을 갖고 나온 산업적 효과 또는 어떤 것들이 뭐가 있냐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폭풍이 생길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이제 어떤 단말 확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90년대 후반 생각해 보시면 이제 하이텔이나 이런 거 할 때도 하이텔에서 단말기 배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부분들이 PC통신 활성화 쪽에 영향을 줬던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PC방이 한 10,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10,000개의 PC방에 한 10개 정도의 VR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준다고 했을 때 한 10만 개 정도의 VR 장비가 필요하고요. 이제 오큘러스나 바이브는 사실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중국산 이제 보급형 장비들은 한 30만 원대 초반의 장비들도 쓸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금방 얘기 드린 것처럼 10만 대 정도 배급한다. 그러면 대략 필요한 예산은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러한 장비들을 배급을 해서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고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고 했을 때 결국 재투자 개념들이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 초기 투자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보다 좋은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이런 과정들에서 결국 어떻게 보면은 초기는 투자라든가 자금이 필요하지만 길지 않은 시간에서 회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금방 얘기 드린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뭐 일단 여기서는 아직은 사실 저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정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떤 뭐 인무협이라든가 정부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좀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이 돼서 한 10만 대 정도만 전국에서 VR 장비가 풀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정부에서 제작 지원한 콘텐츠 결과물들의 활용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콘텐츠 확산 그리고 개발사들 입장에서도 만들어진 콘텐츠의 국내 유통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확산이 돼서 플랫폼이라든가 과금까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정확히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의 VR 플랫폼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오큘러스하고 바이브에서 자기들의 장비들을 관련된 소프트웨어 유통하는 수준 이 전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확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얘기 드렸을 때 이제 이런 수준에서 RS 30% 정도라고 했을 때 연계 300억 정도가 단말기 재투자도 가능하고요. 그럼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러한 시점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체 단말기 개발이라든가 유통도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가 늦게 한국이 이제 VR 시작이 상대적으로 늦긴 합니다. 저희 자체 단말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빠르게 따라잡아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과정들에서 현재까지는 지금
제가 올해 이제 뭐 심사했거나 이제 개발하겠다는 VR 개발사를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FPS 게임만 만든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몰입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멀미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사실 FPS 게임 성공한 거 손에 꼽아보라고 해도 몇 개 안 됩니다. 결국 이제 그런 게임들은 이제 IP 전환해서 VR로 가는 수준이 단데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에서 많이 거론했었던 소셜 게임 쪽,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끝났던 E3 2016에서 보게 되면은 소셜 VR 쪽이 해외에서는 되게 이슈가 많습니다.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게임들도 있었고 그쪽 전시 체험관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미 해외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와 다르게 소셜에 대한 차별이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적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런 점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갭을 줄여야지만 그런 데서 어떤 경쟁력 강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소셜 VR이 가지는 가능성 중에 하나가 사실 VR 장비가 지금처럼 FPS 위주가 되면 움직여야 됩니다. 뭐 트레드밀이 됐든 아니면 공간인식 방식으로 움직이고 다녀야 되는데 이런 소셜 VR은 사실 움직일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미 부분 훨씬 적고요. 그리고 잘만 만들어지고 잘 관리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VR 소셜 게임의 가능성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한 선순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아까도 이제 다른 발표자분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현재 국내 이슈 중 하나는 결국 결제, 한도 이슈가 많이 있고요. 그럼 만약에 이런 소셜 VR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여기 역시 여기서 결국 이제 이 부분의 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은 이제 별도로 관리가 돼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들은 여기 밑에 보시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 소셜 VR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바다 얘기 살짝 나오긴 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잡고 가지 않는다면은 결국 어떻게 보면 소셜 VR 같은 그러니까 VR 바다 같은 이슈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정확히 만들면 사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VR 기기가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멀미가 없고 아무리 이제 잘 만든다 하더라도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 이용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 때처럼 이제 그런 바다 이야기 상황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좋은 방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라면 결국 소셜 VR을 통해서 뭔가 VR의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VR의 가능성들을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5분 안에 끝내려고 해서 말을 빨리 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